70세가 넘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활기찬 삶을 누릴지 이미 조용히 알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신호들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면서 혹시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혹은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은 단순히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놀라운 신호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들이며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는 물론 앞으로의 삶의 질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하고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70세는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작은 노력들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고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밀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악력입니다. 악력. 즉, 소나기 힘이 왜 중요한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력은 단순한 팔 힘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근육량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종합적인 체력을 알려주는 간판과도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기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해요. 악력은 우리 몸의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될 만큼 중요한데요. 젊은 사람보다 악력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기능이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병 뚜껑을 따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혹은 방문 손잡이를 돌릴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악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커질 뿐만 아니라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져도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커지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악력은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악력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악력을 키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악력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력기가 없다면 테니스 공이나 작은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수건을 꽉 쥐고 비틀듯이 짜는 동작도 악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매일 틈틈이 쥐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후, TV를 보면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손을 움직여 악력을 강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겉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장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혹시 요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갈 때, 혹은 시장에 갈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걷는 속도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활기차게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대에 비해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 것은 단순히 다리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닙니다. 걷기 위해서는 심장, 폐, 근육, 그리고 뇌가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즉,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이 모든 시스템 중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고 걸음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폐 기능이 저하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속도를 낼 수 없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힘 자체가 부족해지고요.
또 균형 감각이나 시력이 나빠져도 넘어질까봐 조심스러워져서 자연스럽게 걷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걷는 속도를 다시 되찾고 더 나아가 건강하게 오래 걸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걷는 시간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더라도 점차 속도를 높여 활기차게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가장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평소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걷는 기회를 늘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폐 기능은 물론 전신 근육을 강화하여 더 활기찬 걸음걸이를 되찾아 줄 겁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발걸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호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이죠. 주위에서도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지거나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서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마치 건물의 튼튼한 기초와 같아요.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넘어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이는 곧 골절이나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서는 시간이 짧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노년이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어떤가요? 간단하게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1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5초도 버티기 힘들다면 균형 감각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의 뇌, 신경계, 근육, 그리고 시각 정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들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도 자연스럽게 저하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균형 감각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고 익숙해지면 의자에서 손을 떼고 연습합니다. 둘째, 발뒤꿈치와 앞꿈치를 번갈아 가며 한 일자선 위에 놓고 걷는 일자 걷기도 좋습니다. 마치 술래잡기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동작은 평형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몸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안전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 나가세요.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더 활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회복 속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 속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인 후 피로가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다른 하나는 감기 같은 잔병 치레나 작은 상처가 얼마나 빨리 낫는지입니다. 혹시 예전에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작은 감기에 걸려도 열흘 넘게 고생하거나 작은 찰과상도 꽤 오래 아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회복 속도의 저하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활력과 면역력, 그리고 재생 능력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를 만들고 재생하며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재생 능력과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낡은 자동차의 엔진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은 회복의 핵심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매일 7, 8시간 정도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므로 매 끼니 고기, 생선, 두부,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지만 꾸준하고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저해하는 주범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대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키워주고 잔병 치레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구강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경험을 하시나요? 혹은 치아가 시리거나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구강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을 알려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 치주염이 심한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의 세균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여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잇몸병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에는 통증 없이 진행되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치아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치아가 없어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고 이는 소화 불량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없으면 얼굴 형태가 변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져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강 건강을 지켜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하루 3번, 식사 후에 3분 이상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칫솔질을 피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마사지를 하듯 닦아주세요. 둘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잇몸병은 스스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에 쌓인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도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산성 음료는 치아를 부식시키고 세균 번식을 돕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구강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구강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치아가 건강할수록 여러분의 몸 전체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친구나 이웃,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만나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느끼시나요? 사회적 교류는 신체적인 건강 신호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며 심지어 사망률도 낮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사고할 기회가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치 만성적인 질병처럼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교류를 늘리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관계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 교실, 취미 활동,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취미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뿌듯함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세요.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한 교류를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바로 새로운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혹시 요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을 찾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던 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은 우리의 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치 우리 뇌를 항상 젊고 싱싱하게 유지시켜주는 영양분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사용해야 활성화되고 발달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새로운 배움은 우리의 삶에 목적의식과 즐거움을 더해주어 정신적인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자신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호기심과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등 여러분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방문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보세요.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며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7가지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악력, 걷는 속도, 균형 감각, 회복 속도, 구강 건강, 사회적 교류, 그리고 새로운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까지 이 모든 신호들은 단순히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이어질지를 조용히 속삭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조언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당장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악력기를 몇 번 더 쥐거나 집 주변을 10분 더 걷거나 평소 궁금했던 것을 찾아보는 작은 노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작은 노력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삶을 위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